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리밍이 끝나고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네요. 양력으로 따지면 개면년 1월이지만 네. 음력은 아직 이민년 12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음력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청아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력, 음력 따질 필요 없이 양력으로 이민년 1월이 되면 뭐 개면년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 동지가 지나고 난 뒤니까 기운 자체는 개면년이 확실하게 맞지만 어쨌든 그 수치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청아가 현재 유튜브를 찍는 이 시점까지는 이민년 12월입니다. 네. 이민년 12월 오늘이 24일이네요. 설도 얼마 안 남았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인등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네. 공지를 띄우고 많이 신청들 하시는데 문의가 인등 발언은 무엇에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청아가 상담 문자, 또 이런 행사 문자, 또 방생 문자, 인등 문자, 막 홍수매기 뭐 2차 이런 게 들어가니까 너무 많은 문자들이 와서 안내를 해드리긴 하는데 또 이게 조금 미진한가 보다 싶어서 다시 한번 또 찍습니다. 우리가 구슬할 때도요, 이제 장군님 문서에 나오는 겁니다. 상상거리라고 해서 한양꽃에서는 상상거리가 제일 커요. 장군님 거리라 그래서 그 거리 자체가 제일 큰 굿이 뭐 여러 가지 거리가 있습니다. 뭐 불사거리, 뭐 칠성거리, 본향거리, 상상거리, 뭐 성주창북거리, 뭐 이렇게만 거리들이 굿을 진행하면서 절차가 있는데 거기서 한양꽃에서 제일 강력하고 주된 거리가 무엇이냐? 상산거리. 말 그대로 산의 가장 위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죠. 상산이라는 게. 그런데 그 상산거리에서 누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시냐면 마누라 수위 아니시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누라 이러면 고로서는 윗사람을 이렇게 존중해서 부르는 말인데 가장 위에 있는 분을 부르는 말인데 요즘은 마누라 이러면 결혼해서 부부간에 부인을 마누라라 그러죠. 그게 이제 어원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굳혀졌어요. 어쨌든 한 집안에서 마누라는 부인이 맞습니다. 남편이 아니고 마누라가 부인이 맞는데 어쨌든 마노라 그러죠. 마노라. 조금 이 고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어쨌든 그래서 상상거리에서 처음 시작하는 문서 자체가 마누라 수위 아니시냐 이렇게 장군 마누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사극을 보면 고증된 드라마에서는 그 작가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옛 것을 고증하고 이런 드라마에서 보면 상감 마누라, 대감 마누라 이렇게 표현을 높임말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최고 격상시켜서 높임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마누라 수위, 장군 마누라 수위 아니시냐 이렇게 마누라 수위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문장이 나오냐면 밤이 되면 인등 촛불에 불을 밝혀 만백성을 제도하던 마누라 수이시라.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상상거리, 장군님 거리에서도 그 표현이 나오고요. 별상거리라 그래서 작두를 받으시는 장군님. 그 다음에 이제 장군님 서위 중에서도 좀 가장 좀 세죠. 우리가 일반인들이 딱 보기에도 작두거리 이러면 좀 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작두 타는 만신은 큰 만신이다. 그러고 그런 별상거리에서도 1월 명두 받으시고 자수스라 서 계시다. 밤이면은 인등 촛불에 불을 밝혀 만백성을 제도하던 별상 마누라 수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만신들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인등 촛불에 불을 밝히는 것을 가장 강력한 어떤 공의 한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 더 경하고 무엇이 더 중하고 이런 거를 경중을 따질 수가 없지만 굳이
근데 무당으로서 청아가 조선 대한민국의 무당으로서 자부심이 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아도 연등을 받고 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받고 하지만요. 그 연등하고 인등이 뭐가 좀 다른가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물으시면요. 연등은 불가에서 부처님 모시는 날 하는 등 행사예요. 그러면 우리 전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통으로 굳어지기는 했으나 우리 그 대한민국으로 그 불교가 전파가 되고 거기서 이제 그 불 밝히는 그 정성이 얼마나 큰 정성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연꽃을 형상화시켜서 연등 이렇게 우리 문화처럼 굳어져서 내려오지만 굳이 그 옛것을 쫓아서 우리나라 토종의 정성이 무엇이냐? 인등이 맞죠. 그래서 연등, 인등, 불을 밝혀 만백성을 제도하던 마누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밤이 되면 인등 촛불에 불을 밝혀 만백성을 제도하던 마누라 수이 아니시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가에서는 인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 사주를 넣어서 생년월일시죠. 생년월일을 넣어서 사주를 넣고 그 사람 이름을 넣고 그 한 사람을 위한 독등으로서의 가치는 사실은 인등이 최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촛불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한 정성인데 촛불을 365일 24시간 내도록 할 수가 없어요. 청아가 설명을 드렸듯이 신당에 이제 그 촛불을 많은 무속인들이 봤죠. 그러나 이 불이 굉장히 무서워요. 화재가. 그래서 안 꺼뜨릴 수가 없어요. 끄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밤이 되면 끄는 분들 있고 예를 들면 외출을 하면 네, 끄는 다 끄고 분들도 나가시는 것이죠. 그게 네. 원칙이고 그렇게들 하시죠. 그러나 이제 인등은 전기로 밝히는 그 등이고 신령님 앞에 부처님 앞에 밝히는 등이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꺼트리질 않고 그 사람의 그 사주와 이름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고요. 연등도 내내 그런 의미지만 절차적으로 연등은 불가의 느낌이 강하다면 인등은 우리 그 무가의 아주 전형적인 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그 매일 발언을 해주시나요? 매일 축원을 해주시나요? 몇 시에 해주시나요? 이런 그 문의들이 있는데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는 사실은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청아가 굿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점사를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랜덤으로 어떻게 급한 사람은 또 급하게 받드려야 되고 또 급한 곳은 급하게 해야 되고 청아도 그 제갓집들을 등에 업고 또 청아 스스로의 기도도 많이 다니는 무속인 중에 한 명이라 그게 그 이렇게 정해져 버리고 그걸 깨트리면 많이 찜찜해요. 그래서 정하지 못합니다. 정하지 못하고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계면년 갑진년 특징에 대해서 청아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면년 갑진년은 우리 사회 모두가 버티기 한판 들어가야 되는 시절일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운이 좋던 운이 나쁘던 개인적으로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이 시절의 기운을 시국의 기운을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아뿐만이 아니고 모든 무가 선생님들이 기도를 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국태민안 시와 연풍을 먼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백성이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또 그 굿할 때 무가 문서 중에 칼 같은 해운년이라고는 표현을 해요. 불 같은 시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시절이 험난하다는 소리인 거죠. 그런 선상에서 계면년, 갑진년은 우리 모두가 좀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각자 복력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이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우리가 옛말에 천석군 천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 만가지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졌든 못 가졌든 운이 좋던 운이 나쁘던 사바세계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걱정 근심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무엇인가 그 영적으로 복돋아주는 기운?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서 인등촛불이라는 이 표현이 그 굿에서 나올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정성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청하신당에서 계속적으로 신청들을 받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그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저렴하고 또한 그 무가의 어떤 원력으로 보면 좀 큰 정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시고 성불하시고 각자 소원 이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